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ITQ 엑셀 2021년 4월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이런 것들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지워볼게요. 자, 2번 제목 도형 그림자 오프셋을 이용해 작성하고 입력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우리가 삽입해서 도형에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건가요? 요거형을 찾으셔서 이렇게 넣으시고 요걸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은 어디냐면 도형과의 그림자의 여기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그쵸? 왼쪽 아래 오른쪽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 색깔 바꾸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 붙여넣기 하시오. 원본 삭제. 그래서 보면은 자, 어딨냐면 대리 과장 부장이네요. 그쵸? 결제 결 알트 엔터 결 알트 엔터 제 하고 대리 과장 부장. 그리고 얘네 두 개는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 하시면 되겠고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 원본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네 번째, B사에서 J사 요거는 색칠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상품 명이 선택되도록 하시오. 자, 데이터에 여기 유효성 검사죠. 요거 유효성 검사 누르셔서 모든 이 제한 대상을 목록, 문제 주어진 어디냐면은 D5에서 D12 여기부터 여기를 블록을 잡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 세모 박스 요 콤보 상자라고 하거든요. 얘를 누르면은 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 범위 잡은 요 데이터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셀 서식 G5에서 G10의 영역에 요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용자 지정인데 제가 뭐라 그랬었죠? 자, 문자는 뭐다? 골뱅이로 표시하고요.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개는 항상 어떻게 한다?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 5에서 이 12 이 5에서 이 12 영역에 포장 단위 이름 정의하시오.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되죠. 포장 단위 쓰시면은 이름 정의가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수식에 이름 관리자 가시면은 내가 추가한 포장 단위가 범위가 여기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포장 단위 누르면 우리가 포장 단위에 설정한 그 범위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1. 배송비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면 무료 아니면 3,000으로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if와 and 함수가 있는데요. 자, if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if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뜻이 만약 뭐뭐이면 그래서 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요구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써요. if 조건 참 거짓. 그래서 if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은 참 자리에 있는 어떠한 값을 보여주고요. 얘가 틀리면은 거짓 자리에 있는 어떠한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또는 참 자리나 거짓 자리에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제 보니까 팁이 있는데 if를 2번 쓰는 문제도 있고 3번 쓰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에 만약 뭐뭐이면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이면이 한 번 나오면 if 몇 번 쓴다? 한 번. 2번 나오면 2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조건 이 결과값이 지금 참 것이 2개죠. 그쵸? 결과값이 2개죠. 그럴 때는 if를 한 번 쓰고 결과값이 3개면 if를 2번 쓰고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뭐가 아니면서 뭐뭐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리고 데이터 값이 몇 개예요? 하나, 2개죠. 2개가 나왔기 때문에 if를 한 번 쓰셔도 되고 또는 요거를 보시고 if를 한번 쓰셔도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면서 이거는 아리송한데요. 그럴 때는 이 결과값을 보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if를 쓰고 조건 자리에 이 AND 함수라는 걸 써서 조건이 몇 개예요? 2개죠.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주문 수량이 30 이상. 이게 AND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맞으면은 참자리니까 무료. 그쵸? 얘가 아니면은 다운표 안에다가 30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를 좀 더 다시 보면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얘의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A2, A3, A4, A5의 값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f 쓰시고 A2가 얼마 이상? 50 이상. 그래서 이상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맞으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이상은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이하는 이렇게 거꾸로,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같다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라는 뜻은 분류가 물김치랑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이 위에를 보세요. 자, if 조건 자리 AND, 조건이 뭐냐면 2개예요. 첫 번째는 분류가 물김치가 아닌 거래요. 분류가 여기 있죠. 얘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뭐예요? 물김치. 그리고 AND는 이렇게 콤마 찍으면 돼요. 그래서 AND 보시면은 로지컬 1, 로지컬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AND는 조건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를 조건 하나 쓰시고 콤마 찍고 조건 하나 쓰시고 콤마 찍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AND는. 자, 그래서 조건이 지금 분류가 물김치가 1번인 거고 주문 수량이 30 이상인 게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자리에다는 뭐 쓰냐면은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네요. 얘가 얼마 이상? 이렇게 30 이상. 이면 AND 함수 끝났죠? 가로 닫으시면은 AND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맞으면은 무료, 아니면은 3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뜯어보면은 조건, 요게 조건이고 얘가 맞으면은 무료, 틀리면은 3000인데 이 AND는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일 때 아니면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D를 쓰는데요.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 그래서 조건의 하나는 물김치가 아닌 거, 두 번째는 30 이상인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무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고춧가루 원산지 상품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국내, 2이면 중국, 3이면 베트남으로 구하시오. 상품번호의 마지막이니까 요거네요. 그쵸? 얘네들의 숫자를 보고 얘가 1이면은 국내, 2이면 중국, 3이면 베트남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추주함수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써요.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좀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추주는 뭐냐면 어떠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은 항상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인데 이 숫자의 값이 1이면은 이 첫 번째 결과 1에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값이 결과가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예를 들어서 254다. 그러면은 결과가 254번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4가 결과값이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결과 1부터 점점점에서 254개를 다 써줘야 돼요. 약간 좀 비효율적이죠. 그쵸? 그래서 추즈는 그럴 때 쓴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똑같이 뭘 쓰면 되네요. 라이트를 써가지고 이 값에다가 라이트 함수를 써서 이 라이트의 값이 1, 요게 1이면은 이 결과에 배추김치고요. 아니, 국내죠. 국내고
얘가 2이면은 중국, 3이면은 베트남.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결과 1, 2, 3 또는 7 정도까지 위크데이까지 나오면 7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100이 나오면은 100개를 다 써야 되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라이트 함수를 써서 구할 건데 얘가 1이면은 결과 1에는 국내를 쓰면 되겠고 2에는 중국, 3에는 베트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요. 코드가 1이면 A등급, 코드가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으로 표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choose A2가 있어요. 그쵸? 얘가 1이면은 A등급, 2이면은 B등급, 3이면 C등급, 이 결과가 4이면 D등급이니까 결과를 몇 개 썼어요? 4개를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B등급이 여기 없긴 하지만 B등급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결과값이 코드가 2가 나오면은 B등급에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럼 라이트 함수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라이트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 미드는 특정 지점에서 몇 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레프트 A2, 3을 쓰면은 왼쪽에서 3개 갖고 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결과값이 BLF가 나오는 거고요. 라이트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서 3개인데, 자, 갖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와요. 하나, 둘, 셋. 하지만 결과값은 입력되어 있는 순서대로, 즉 105가 보여지는 거고요. 미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요. 내가 19를 갖고 오고 싶어요. 이 중간에 있는 값. 그럴 때는 A2셀에서 갖고 오는데 몇 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이픈까지 네 번째, 1까지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몇 개 필요하다? 하나, 둘 이렇게 해요. 그래서 19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이트를 써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만 갖고 오면 되죠? 그럼 몇 개만 필요해요? 하나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라이트만 써볼까요? 라이트 콤마 1을 쓰면은 끝에 있는 걸 갖고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choose라는 걸 써서 그쵸? 근데 얘가 1이면은 국내, 2면 중국, 3이면 베트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아까 1이었으니까 국내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2니까 중국을 보여주겠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배추김치 주문 수량 합계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dsum 함수와 and 연산자를 써서 뒤에 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dmax, dmin 다 앞에 d가 붙어서 무슨 함수라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은데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dsum은 합계, average는 평균, count에는 개수, max는 최대값, dmin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고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목적에 맞게끔 쓰시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 몇 번째 열 조건을 잡는 건데요. 전체 범위는 항상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몇 번째 열은 숫자로 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은 블록으로 2칸을 항상 지정한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 자 구할 건데 dsum이죠. 합계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 범위니까 A1부터 다 잡는 거예요. D5까지 이렇게 전체를 잡으시고 고정해 주시면 돼요. 고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IDQ 엑셀에 있는 범위는 모두 고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범위는 무조건 고정한다 외우시고 고정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몇 번째 있어요?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3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소속이 일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제의 대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2개 잡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면은 126이 나옵니다.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뜯어보면 자, 얘는 이 전체 범위 몇 번째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A1, A2는 소속이 일반이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볼게요. dsum 전체 범위 쭉 잡으세요. 그 다음에 F4 누르시고 몇 번째 있죠? 자, 주문 수량 합계니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나의 이 범위에서 세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6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은
배추김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블럭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고정하셔도 돼요. 고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고정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떤 건 고정하고 어떤 거는 고정하지 말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개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118개가 나오겠죠. 네. 자, 4번. 썸 프로덕트는 제가 따로 설명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품 가격이랑 주문 수량이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랑 이 주문 수량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낱개로 이렇게 곱한 거를 합계해 주는 거를 썸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랑 주문 수량 곱할 거죠. 상품 가격 블록 쭉 잡으시고 콤마 주문 수량 블록 잡으시고 콤마 하시면은 얘네들의 곱한 거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가장 큰 포장단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한 구하시오에서 맥스 있죠. 그래서 맥스도 간단하게 보면 맥스도 형제 함수가 있어요.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자, 그래서 맥스는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그래서 예제를 보면 쉬워요. 자, 맥스 A2부터 A6까지 하면은 여기서 제일 큰 값 뭐죠? 60, 50. 그다음 민은 10. 미디안은 중간값이니까 30 나겠고, 자, 라지는 A2에서 A6는 이 범위 내에서 제가 2를 쓰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뭐예요? 40이죠? 40이 나오고, 스몰은 똑같이 두 번째로 작은 값 하면은 2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맥스는 뭐랑 똑같다? 라지 조건 1과 똑같고, 미는 스몰 조건 1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거는 결국은 맥스랑 똑같은 거죠. 여기 1을 쓰면요. 그렇죠? 스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 1을 쓰게 되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민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 라지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셔야 하시면은 범위에 여기다가 1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콤마 찍고. 자, 그래서 맥스니까요. 맥스 쓰시고 정의된 이름 포장단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냥 블럭 잡으셔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이름 잡은 포장 단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맥스 한글로 포장 단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브이룩업인데 공식이죠.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브이룩업은 항상 문제가 H14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예 써버렸어요. 범위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상품명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어디부터 블록 잡으라고요? 여기부터 블록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몇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판매 금액 구할 거니까 판매 금액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따로 없네. 그쵸?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상품 가격 1 곱하기 주문 수량을 하래요. 그러니까 브이룩업을 하나 쓰고 곱하기 브이룩업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브이룩업에는 상품 가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째 열이 세 번째 열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문 수량은 네 번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3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째 열을.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죠? H14셀 똑같고 범위 똑같고 0 똑같고 이 몇 번째 열만으로 우리가 상품 가격이랑 주문 수량을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해볼게요. 자, 브이룩업을 쓰시고요. 일단은 여기 찍고 고정시키시고 일단 3만 써볼게요. 3만 쓰면은 이게 판매 금액이 69,5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4를 쓰게 되면은 53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시는 거니까 3 쓴 거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4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 상품 가격이 5만 이상의 해인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란 굵게. 그래서 블록 잡으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세 규칙 누르셔도 되고 세 규칙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항상 상품 가격이니까 클릭하시고 F4를 눌러서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 하면 되겠고, 얘가 얼마 이상이다? 5만 이상은 항상 이렇게 쓴다. 부호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서식 눌러서 글꼴이 굵게 파랑이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가격이 5만 넘는 것들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작업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2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작업 가니까 1작업 시트 B사에서 H12 영역 복사하래요.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2부터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너비를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너비가 1이에요. 1로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도 잠깐 설명을 하면, 자 고급 필터 할 때는 항상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 범위는 항상 우리가 데이터 복사한 게 되는 거고,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조건 범위의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요. 자 조건 범위가 중요하죠. 보면은 엔드 조건과 오화 조건인데요. 엔드는 뭐뭐 이거, 오화는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엔드는 이게 지금 보면은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2, 3 표시가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엔드는 같은 행에 써요. 같은 줄이죠. 그쵸? 이렇게. 오화는 다른 줄에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엑셀이 오화 조건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문제를 읽고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에 맞게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이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고급 필더가 뭐뭐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엔드 조건이구나. 상품 가격이랑 제조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 상품 가격이랑 제조사가 필요한데 조건 범위가 B14셀부터래요. 그러면 이 상품 가격이랑 제조사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가격이 35,000 이하래요. 그럼 얘가 얼마다? 35,00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제조사가 해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B18셀부터인데 어떠한 데이터를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복사하셔서 B18셀부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블록 잡으시고, 자 데이터에 필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급 필터가 요거거든요. 이제 화면이 다 안 보여서 이렇게 고급 필터가 요건데, 요거를 누르셔서 다른 장소 복사 조건 범위 입력한 거, 복사 위치도 입력한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주시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잘못했다. 그쵸? 뭘 잘못했죠? 엔드 조건인데 제가 줄을 바꿨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복사 위치는 똑같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요. 결과셀을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하면 되겠고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래요. 자, 얘를 블록 잡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삽입의 표 누르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표 디자인의 스타일을 1, 2, 3, 4, 5, 6번. 보통 6인데 잠깐만요. 보통 6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머리랑 줄무늬행을 적용하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어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험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체크한 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요거 필터 단축 어떻게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어떤 해답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굳이 뭐 따로 제거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로 가볼게요. 제 3작업이죠. 자, 그래서 열너비를
1로 바꾸시면 되겠고, 자, 얘도 똑같을 거예요. 보시면은 똑같이 아니구나. 이 복사하는 게 없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작업 시트를 이용하고 되어 있네요. 이거 삭제를 해볼게요. 1작업 시트 요걸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신 다음에 새 워크시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제3작업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혈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삽입한 다음에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2 붙어 있으니까 한 줄 지워주시면 되겠죠. B2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를 넣으면 되는데요. 자, 제가 잠깐 캡처를 한 다음에 넣어볼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를 캡처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모양대로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분류가 위에 있네요. 그렇죠? 분류가 여기 있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장 단위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개수, 상품명, 평균 상품 가격. 상품명이 개수고 상품 가격이 평균이네요. 개수, 얘 합계로 돼 있죠? 얘를 누르시면은 값필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얼추 다 데이터는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문제를 안 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문제를 보고 푸시는 게 좋겠죠. 자, 보니까 포장 단위 및 그룹 분류별 상품의 개수와 평균을 구하시오 넣었고, 포장 단위를 그룹화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2, 4, 5, 7, 80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그룹, 그 다음에 시작이 얼마냐면은 2네요. 끝이 얼마냐면 10이고 단위가 2, 3, 4. 아이고 뭐야 이거. 2, 3, 4니까 3이죠. 그쵸? 5, 6, 7, 3이고 8, 9, 13이니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런 뜻이고요. 자, 레이벨은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셀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시면은 레이벨은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빈셀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별 3개예요. 여기다가 별 3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시면은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해볼 건데, 자, 요게 지금 회계 형식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은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여기 위에부터 해볼까요? 분류죠? 예, 분류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포장 단위 킬로그램이니까 포장 단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가 있네요. 마우스로 끌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물김치 이렇게 끄셔도 되고, 이게 잘 안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순서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겠고요. 마우스로 하시는 게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하시면은 되겠고, 나머지 결과값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다 맞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차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차트를 해볼 건데요. 차트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죠. 지금 필요한 게 제가 색깔 칠해볼게요. 얘랑 깍두기 박김치, 섭박지, 총각김치, 보쌈김치,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그쵸? 얘네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품 가격이랑 주문 수량, 잘 안 보이시죠? 상품 가격이랑 주문 수량. 자, 얘네들이 필요한데요. 항상 제가 불러 어떻게 잡으라 그랬었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 지금 컨트롤 이제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삽입에 차트를 들어가셔서 문제에 주어진 차트 넣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마 묶은 세로 막대형일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 눌러서 새 시트 제4작업 넣어주시고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도 된 거죠. 1번, 2번, 3번까지가 지금 아니, 잠시만 이게 너무 큰가? 왜 안 보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4번부터 해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자, 차트 디자인 도구에 자 레이아웃을 볼게요. 어디 있니? 자, 일단은 스타일이 몇 번이냐면은 1번. 됐죠? 레이아웃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레이아웃이 몇 번이냐면은 3번이었어요. 그쵸? 3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3번과 스타일 1이 적용이 된 거고요.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의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파겹치고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이죠. 자, 차트는 여기, 그림은 이 안쪽. 보이세요? 그림 영역, 그쵸? 그림 영역 여기고 차트 영역은 여기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 어떻게 하냐면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여기다가 직접 굴림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굴림이 되는 거고 11포인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파겹치니까 마우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그래서 채우기 효과가 질감 채우기에 뭐냐면은 분홍 파겹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그림은 어떻게 하냐면 채우기를 단색으로 하는데 흰색 배경 1로 채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까지 된 거고 제목 서식 볼게요. 차트 제목 굵고 굴림 굵기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굴림에 20에 굵게 그쵸.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네요. 단색 채우기의 배경 1 테두리는 그냥 실선의 검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해 볼게요. 배추김치 및 무김치 판매 현황 분석. 배추김치 및 무김치 판매 현황 분석이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 화면이 보시면은 약간 좀 이게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마무리를 같이 할 때 해볼게요.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댓글에 7번 볼게요. 주문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요 주문 수량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문 수량이 지금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확대하셔야 돼요. 확대하셔가지고 요 밑에 확대하는 거 있거든요. 확대하셔서 클릭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서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죠? 표시 있는 꺾은 선형이었고 보조축으로 하라고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조축. 그래서 보조축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 표식 마름모 크기 10이래요.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요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이네요. 표식을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53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전체 선택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됐어요. 차이 느끼시나요? 다시 한번 누르면은 여기 동그라미들이 다 있죠? 다 선택된 건데 얘만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에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네요. 요거 요 눈금선이 그쵸? 요게 선 스타일이 어디 있냐면은 대시 종류가 파선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라고 돼 있죠? 축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잘못 넣었다. 지금 파랑 파격지네. 분홍 파격지가 아니고. 어이구,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를 질감을 파랑 파격지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추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0, 만, 2만, 3만, 4만, 5만, 6, 7만, 8만. 여기 똑같죠? 그럼 오른쪽 보니까 0, 10, 20, 30, 40, 50, 60인데 0, 15, 30, 45, 60이죠? 얘의 단위를 10이 아니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단위가 10이 아니라 1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품 가격 원 주문 수량인데 우리는 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줄이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차트 데이터 선택 요 누르셔서 법내를 편집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상품 가격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요거를 눌러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누르셔서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는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쵸? 예, 하시고 자, 일단 입력부터 해볼까요? 2021년 신상품.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까 했던 대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하시면 되겠고요. 검정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넣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흰색이네요. 그쵸? 채우기가 흰색인 거예요. 나머지는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위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추 비슷한 위치에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해서 저는 해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기본값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좀 진하지가 않아요. 글씨. 그래서 이거 진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바뀌시면은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테두리도 여기 진하고 검정이죠? 그럼 저는 검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다 검정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검정, 얘도 검정.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도 검정. 그 다음에 얘도 검정. 그 다음에 얘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따라서 세팅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만 마지막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확인한 거를 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21년 4월 IT기획서의 기출문제 A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